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건강백다방 일산백병원 신경과 박홍균입니다. 예방치료를 굉장히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한테 갔을 때 예방치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방치료는 일단 먹는 약이 있고요. 주사치료들이 있어요. 최근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먹는 약이 편두통에 맞게 나온 약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 외국에서는 일부에서 예방치료를 쓸 수 있는 약들이 먹는 약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가 없고요. 혈압약 중에서 편두통 효과가 좋은 약, 그 다음에 항경련제들에서 편두통 효과가 좋은 약, 우울증에서 우울증 약인데 편두통 효과가 좋은 약들. 그래서 다른 질환들에 쓰던 약들인데 편두통의 효과가 좋아서 쓰기 시작하고 그거를 계속 쓰고 있고 그런 약들이거든요. 그 약들을 아주 저용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약들도 편두통 환자들한테는 자극이거든요. 외부 자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량을 쓰면은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주 저용량부터 하나 시작하고 그 약에 조금 적응하는 시간 갖고 부작용 있는지 보고 한 2주 있다 보고 한 4주 있다 보고 그래서 약에 적응 잘 하신다 그러면은 약을 좀 더 길게 가보고 약 용량을 조금 높여보고 이런 식으로 가고요. 약물 치료는 주사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편두통에서 만성 편두통이 있을 때는 보톡스 치료가 요즘에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주 생소한 거였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들 찾아보셔서 만성 편두통의 보톡스 치료는 흔히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에서 저는 이제 보톡스도 꽤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후두신경 차단술을 하기도 해요. 그거는 어택이 팍 왔을 때 그때를 쫙 깔아앉히기 위한 치료로 일반적으로는 쓰이는데 그렇게 한번 딱 스위치를 오프 시켜 놓으면 그 며칠 또 안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 오셨을 때 그때 머리가 계속 아프고 있고 막 심하게 가 있는 상태로 오신 분들은 이 뒤에다가 차단술을 하기도 합니다. 신경 차단술을. 예방치료를 받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예방치료가 만족스럽지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그 일반적으로 먹는 약들은 아주 저용량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서는 제가 한 달 정도 보고서는 약 조금 늘리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몇 개월 금방 가거든요. 한 3개월, 4개월 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러면은 머리가 빨리 좋아지고 싶어서 두통이 빨리 좋아지고 싶어서 왔는데 3, 4개월이면 진짜 오래 가는 거거든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안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정도 용량을 높이고 조절을 하고 했을 때 그 약 용량으로 효과를 보는 경우. 근데 효과를 본다 그럴 때 내가 머리 아프던 거에서 한 30% 정도 좋아지면은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30% 정도 좋아지면은 별로 만족 못 하시거든요. 한 절반은 좋아져야 돼요. 근데 절반 좋아지면 나는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 삶이 달라질 것 같다. 절반 정도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절반 정도 좋아지는 거를 타겟으로 잡습니다. 근데 먹는 약들은 오래 걸리고 저용량부터 시작하고 부작용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약들은 손저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살찌는 경우도 있고 우울감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실신하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심한 극한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약을 시작해서부터 1년 정도를 잘 유지하는 분들은 1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5%는 약을 바꾸거나 끊거나 뭐 중단 뭐 어떻게든 약을 안 먹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약을 계속 이어나가기가 어렵죠. 근데 그렇게 이어나갔을 때 효과가 30% 정도, 50%가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되는 분들도 많지만. 근데 그런 50%를 도달하는 치료들이 보톡스랑 그 CGRP 단클론항체 이런 것들은 50%를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쓸 수가 있고 보톡스는 이제 이마 쪽에 앞쪽에 7군데, 옆에 4개, 4개씩, 뒤에 10개, 어깨까지 해서 총 31군데. CGRP가 신경 말단에서 분비가 되는데 그 분비가 되는 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차단되는 거에서 그 근육을 움직이는 것들도 차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름 펴는 것도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그
거기서 이제 같이 나오는 물질들 중에 편두통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고 그거를 차단시키는 게 보톡스의 역할인 거죠. 보톡스를 사실 굉장히 소량씩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맞는데 그렇게 여러 군데 한 번에 맞았을 때 부작용은 없나요? 보통은 보톡스가 용량이 클수록 그리고 자주 맞을수록 부작용이 많이 나고 내성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내성 생기는 보톡스 항체가 생기고 그 보톡스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고 이러는 게 옛날에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만드는 거를 잘 만들어서 그런 항체가 생기는 거가 되게 적습니다. 그리고 항체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맞아도 별로 부작용은 잘 안 생깁니다. 예방치료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에 가서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통을 제일 많이 보는 과는 보통은 신경과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신경과 선생님들이 다 두통을 전문을 하고 두통을 파고 있고 막 이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보통 두통을 환자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신경과 진료를 보시는 게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고 치료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간을 정해주고 뭐 보톡스는 3번 맞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진 않고요. 그 두통이 내가 지낼만 할 정도까지는 컨트롤 해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3년, 4년이 될 수도 있어요. 두통은 편두통은 평생 갖고 가는 병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두고 내가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조바심이 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내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좀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길게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지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수 있고 좀 조급하지 않게 조바심 안 내고 잘 갈 수가 있어요. 두통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정리해서 마무리 멘트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주로 말씀드렸던 편두통은 10명 중에 1명이 편두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면요. 우리 집 옆집 해보면 1명은 있어요. 만성 편두통은 100명 중에 1명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통이 있는 분들은 장애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 능률이 떨어지고 일상생활하기 힘들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눈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온전한 나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편두통이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그러면은 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통이 있다면 내 가족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편두통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있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여파가 주변에까지도 다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편두통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두통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따가운 시선들, 낙인 찍고 이러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 두통도 병입니다. 그 두통학회에서 굉장히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두통도 병이고 그걸 조절하면은 충분히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해 주시고 치료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맞는 선생님 찾아 나가면서 맞는 치료 찾아 나가면서 하면은 분명히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